2번 같은 경우는 경매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지분 같은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통지하냐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통지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는다. 채무자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통지를 해주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내용이고, 경매법원은 경매함에 있어 통지함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할 수 있다. 따질 수 있어야죠. 네. 여기 지금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지할 수 있다고도 아니고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머스트라고 해놨는데 통지를 안 해줬다? 그러면 그 다른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따질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해서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그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 이 적용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지분 경매할 때고, 이건 지금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뭐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 네, 4번이 틀렸죠. 네, 2008년도 판례고,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전부 경매하는 경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때문에 적용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없고 통지할 필요도 없고요. 네, 내용입니다. 5번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매각 대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매각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너무 그 공유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아니 그러면 뭐 경매 뭐 다 공유자가 다 갖고 가지, 뭐 누가 경매 참여해요? 다 경매하려고만 치면은 뭐 공유자가 다 먼저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갖고 가고, 이러면 너무 또 혜택을 많이 주면 다른 그 경매에 참여하려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저울이 너무 기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사할 수 없어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조금만 걸려 있으면은 뭐 무조건 다 일괄 매각이면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나는 이 부동산에만 공유 관계가 있는데 이 공유 관계가 없는 다른 부동산에도 전부 다 이거 내가 다 우선 매수할게. 이러면 너무 그 공유자가 지 멋대로 너무 혜택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5번 2006년도 판례고,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서초구 땅, 강남구 땅, 그 다음에 뭐 저기 광진구에 있는 건물, 예, 종로구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뭐 전라도에 있는 저기 농토, 논, 뭐 이렇게 막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라도의 논, 이것만 지금 공유 지분으로 내가 이 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일괄 매각이 넘어왔는데, 서초구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이 건물들하고 땅은 내가 지금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도 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다? 엄청난 특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례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른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차순위로 내리고, 아까 여기 나오죠. 최고가 매수 신고를 차순위로 내리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내고 갖고 갈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특전을 줄 수는 없다. 무한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2차 답안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상식적으로, 네, 그다음 뭐 경매 나중에 상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은 알아두면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지겠죠. 5번은 행사할 수 없다 맞는 거였고요. 네. 이거 답이 몇 번이었죠, 이거? 그래서 이거 4번. 네, 답은 쉬웠어요. 네. 답은 싱거웠습니다. 뭐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일부에 대한 공유라는 사실 가지고 전부 일괄 매각되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강남구 서초구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 28번 집행에 관한 의의, 민사집행법 16조. 예,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집행에 관한 의의. 처음에 이 집행에 관한 의의와 즉시항고,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막 저기 하죠. 이런 거 근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저기 법무사 되고 나서 경매에 관한 업무도 내가 취급을 할 거면 그때 가서 해도 돼요. 뭐 경매에 관한 거 업무 할 거 아니면 집행에 관한 의의 뭐 몰라도 상관없죠. 뭐 반드시 다 경매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경매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의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져야만 할 것인 바.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법원에 와가지고 아 내가 이거 나도 이거 지금 뭐 저기 해보려고 이거 해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보증금 10%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해관계를 부여하면 너무 법원 업무도 너무 마비되고 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막 쉽게 말해서 개나 소나 막 다 저기 이게 이런 응찰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죠. 잠깐 이 조문 좀 보고 갈까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민사시법 16조고 이렇게 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내가 위에서도 아까 보고 내려왔었어요. 위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이 지문이 그대로 있었죠.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관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17조 이렇게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즉시항고는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죠. 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결정들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네. 이거랑 같은 저기죠. 집행에 관한 이의. 그 중에서도 이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86조에 있고 16조, 86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그 집행법 안에서도 이렇게 단짝이 되는 연관이 있는 조문들. 예를 들면 배당료 같은 경우에 88조, 148조, 268조 이런 식으로 그 연관 조문들을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끝나요. 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은 어찌됐든 강제집행 그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법원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납부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경매 절차는 완전 유효하게 종료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순간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죠. 네. 그 때문에 그 매각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네, 이의 신청을 할 거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달려와라. 네. 준하는 결정할 수 있다. 16조 2항 집행에 관한 의의에서 아까 저기죠. 네. 이렇게 앞서 이렇게 잠정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것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1번 아까 1번 했었죠. 99년도 판례였고 집행에 관한 의의를 신청하려면 이렇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적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감독기관이 집행법원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서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의 주장과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당연한 기본적인 얘기죠. 네, 맞는 거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아까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게 틀렸네요. 3번이 틀렸어요. 여기 아까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네, 이런 결정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라고 지금 해놨죠. 여기 지금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그럼 이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 문맥대로라면. 그럼 여기 제외하고를 빼야죠. 제외하고를.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제외하고가 틀렸다. 3번 틀렸고 4번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 그거죠. 그거 유골함.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 집행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납골당에나 있어야 될 그 유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골함은 이제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건드리기가 집행관이 너무 찝찝하니까 그냥 그 유골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불능으로 처리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은 인도 집행 신청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한 거죠.